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은 제 190강 잠언 15장 22절에서 18장 8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경령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의논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죠. 경영을 뭘 기업이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죠. 경영 많이 얘기 들어보죠. 대학에도 경영학과가 없는 과가 없을 정도로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여기 경외 성경하고 썼는데 경외 성경은 성경 외에 무슨 성경이냐? 이게 우리 지금 성경이 66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7권을 뺐대요. 왜냐하면 이제 적절하지 않거나 뭐 성경을 이제 제대로 좋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권을 빼고 만들었답니다.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66권에 7권을 더하면 73권인데 7권을 빼고 제대로 된 성경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경외 성경, 빠진 성경,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정경대오는 바르고 큰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큰 길로 다녀라 하는 뭐 그런 뜻. 그 정경대원이라고 그래. 영자는 운영한다 그런 뜻이죠. 토영삼굴이라고 그랬어요. 이 토는 토끼예요. 토끼가 굴을 세 개를 운영한다. 이제 토끼가 이제 약한 짐승인데 무서운 짐승이 오면은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피하고 해서 최소한 굴을 세 개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토끼조차도 그렇게 준비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남영동, 이게 용산구에 있죠. 서울 용산구에 있는데 이 남영동의 영자가 군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부대가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영동은 말이죠. 옛날부터 그 일제 시대에도 군이 거기 주둔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남영동하고 옆에 동네 있죠. 저쪽 그러니까 한강 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위안스카이도 여기 주둔을 했고 참 이 운명적으로 이 남영동이 하면 그런 동네였다. 또 미군이 또 오랫동안 이제 주둔을 했는데 미군은 이제 좀 이따 거기 빠질 겁니다. 지금 뭐 지금 대통령실이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됐죠. 대통령실은 그 옆에 이제 이태원로인데 하여튼 뭐 부근이죠. 하여튼 남쪽에 있는 군영이다 해서 남영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략 본문 아까 읽어드렸고요. 여기 지자는 알지자죠. 지혜지자예요. 알지자보다 이제 지혜지자. 그래서 노마지지다. 지략이라는 건 어떤 계획을 짜고 뭐 그렇게 슬기롭게 지략을 갖고 있는 것을 지략이라고 하죠. 슬기로운 전략을 가졌다는 게 지략이죠. 노마지지는 늙은 말의 지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쟁터에서 어, 사람들이 군사들이 막 갈증을 나 있어 하는데 이 물 있는 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장군이 경험 많은 장군이 그 늙은 말을 데려와라 하더니 데려왔더니 늙은 말이 가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물이 있는 데가 나오더라. 하는 그래서 늙은 말의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노마지지 요새도 여러분 뭐 가끔 여기저기서 쓰이죠. 그다음에 대지불이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과 다르지 않다. 큰 지혜가 어리석은 것 같지 않다.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여도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아서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 실제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큰 지혜를 가진 사람 막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약자는 약이라고 생각 약자 간략 침략. 그래서 이게 약자를 많이 쓴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특히 약자를 많이 쓰죠. 그때도 이 지략 할 때 약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뭐 해라, 간략하게 보고해라 하는 그런 거 침략 또 이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희색 잠언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이 만면하다고 그러죠. 기쁜 표정을 보이는 거죠. 희색. 기쁠 희자죠. 색은
색깔 색인데 이제 표정도 이 색을 씁니다. 안색이 안 좋다 뭐 그렇게 해서 자 희수라는 건 나이 77세를 희수라고 그래요. 희수. 그다음에 문과 즉희다. 문과 즉희죠. 문과. 이 문은 들을 문자죠. 그러니까 과오를 누가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뭐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즉시 기뻐하다. 그러니까 과오를 들었지만 즉각 기쁜 마음을 두고 그거를 고치더라. 이게 큰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예, 문과 즉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일색 유소박, 박색 무소박. 이제 소박 맞는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예, 바로 이거 일색은 이제 여자들이 아주 예쁜 여자를 일색이라고 그래. 이 예쁜 여자는 소박을 맞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못생긴 여자 박색은 소박을 안 맞는다. 그래서 여자가 예쁘면 그때는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이제 실증을 낸다. 그렇지만 여자가 예쁘지 않아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소박 맞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음 쪽 오겠습니다. 무지. 예, 잠언 17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자, 미련한 자, 무지하다. 이제 아무래도 미련한 사람은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으니까 미련하겠죠. 예. 무자는 없을 무자, 지자는 알지자. 그러니까 무지는 모른다 그런 거죠. 이 무항산 무항심 이건 많이 듣는 말이죠. 예, 재산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게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에서 인심난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재산이 있어야 그렇게 베풀기도 하고 살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명부지 성부지는 뭐 봐도 알겠죠. 이름 모르고 성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때 명부지 성부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보증 잠언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은 어떤 것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뭐 그 사람 인보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보장한다. 뭐 그런 거고 이제 물보증하는 거는 그 어떤 손실에 대해서 내가 보장한다 이제 그런 거죠. 예, 보자 보할 보자 그거죠. 예, 혼인사상 인보상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혼인하고 사상은 죽은 거죠. 이 상자는 잃을 상자예요. 이게 사람을 잃은 거죠. 이 혼인사상은 혼인하고 죽었다는 것 그런 뜻이고 인보상조는 이웃끼리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런 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우리 지금도 그렇죠. 누가 이제 결혼하면 큰 돈이 드니까 가서 축의금 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예. 혼인사상, 인보상조. 예. 그다음에 증은 등기권리증. 예, 등기권리증, 집문서라는 거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집문서가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해 소유가 있는 거는 등기소에 전부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은 집문서다. 그래서 전에는 이 집문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등기권리증을 집문서라고 꼭꼭 숨겨가지고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누구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웃집에서 이거 집문서니까 좀 잘 맡아주시오 하고서 이제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요새는 등기소가 있어서 그런 집문서가 등기권리증은 있어요. 그렇지만 집문서는 이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죽을 둥 살 둥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예, 다만저 냉철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예, 여기 조용히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라도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냉은 냉철하다, 냉정하면서 철저하다 그런 뜻이겠죠. 냉한 삼두, 에, 냉하는 찬 땀이죠. 삼두는 세 마리야. 그러니까 냉한 삼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 땀이 세 마리가 되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도 재밌는 얘기인데 과부 3년하고 호랍이 3년 뭐 과부로 살면은 과부 10년에 호랍이 10년 과부로 10년 살면은 이 금이 세 마리고 호랍이 10년에 이가 세 마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거를 아끼고 깨끗이 하고 다는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가 없으면 생활이 엉망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밑에 또 잔배냉적이다. 이건 이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잔배는 나문술이에요. 나문술을 주고 누가 손님이 왔는데 냉적은 우리 적 있죠. 적 붙인 게 그런 거. 찬 다 식업 빠진 적을 그런 부침개를 준다. 나무술하고 식업 빠진 그런 음식.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람을 냉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냉철의 철자, 철두철미, 철상철하 다 같은 뜻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건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부터 머리부터 꼬리까지 철저하게 해라. 위부터 아래까지 철상철하, 철저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소욕. 잠언 1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한자가 두 개 나와. 소욕하고 배척. 소욕은 욕심이에요. 욕심 두는 바. 이 바소자죠. 욕심하는 바. 그래서 소자는 신목소시다. 부덕소치다 이렇게 했는데 신목소시는 신목은 10개의 눈이죠. 소시는 보는 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10개가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라. 행동거지를 잘해라. 눈 10개가 쳐다보니까 행동거지를 잘해라. 남들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고 부덕소치는 덕이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연유 때문에 그런 뜻이죠. 덕이 없는 고로 정치인들이 선거에 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부덕의 소치다. 뭐가 잘못되면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수욕정이 풍부지 욕은 욕심인데 이 나무가 나무 숫자죠. 나무가 이제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멈추질 않는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부니까 나무가 조용히 있지를 못한다. 나무가 조용히 있는데 바람이 멈추는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한 건데 내가 효도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 계실 때 효도를 잘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이 나왔답니다. 살아 계실 때 뭐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살아 계실 때 할 일을 다 해라. 아주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죠. 다음 한자. 배척 잠언 18절 1절. 이 본문은 방금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배척한다는 거를 이제 물리칠 물리칠 척자예요. 그래서 이제 배구할 때 배척 이 배자를 써요. 배구할 때도. 그래서 배산 암난 이렇게 했는데 산을 배척하고 이 라는 알이죠. 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산을 배척한다는 게 산을 움직여 가지고 알을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쉬운 일이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런 뜻입니다. 산을 움직여서 알을 눌러버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쉬운 일이다 하는 그런 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불승유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인가요? 이런 조선 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하는 스님들이 전부 다 산속으로 가게 됐죠. 배불승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은근히 유교 사상이 이곳저곳에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집에서는 1년에 뭐 제사를 10번 지낸다. 이 제사 지내는 게 전부 다 이게 유교 사상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하여튼 유교 사상이 또 잠재해 있죠. 척, 물리칠 척인데 척후병, 척화비. 이 척자는 물리친다는 뜻도 있지만 탐지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증후를 탐지한다. 척후병이라는 게 스파이 일 하는 거죠. 적의 동태를 다른 본대보다 먼저 가서 적은 몇 명이 있는지 뭐 장비는 뭘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는 병사가 척후병이죠. 척후병. 척화비는
이거 대원군이 이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비를 만든 거 그거를 척화비라고 그래요. 여기서 화는 일본을 얘기하는 건데 일본뿐만 아니라 이 전체 특히 나중에는 일본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 일본 생각하다 나중에는 이제 뭐 프랑스도 오고 미국도 오고 뭐 영국도 오고 그랬죠. 러시아도 오고 우리나라랑 뭐 이 교역을 하자 하는 거 다 싫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 대원군의 그 유명한 그 정책이죠. 에, 이 외국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 갑자기 그 단원 생각이 척 대원군의 그 하여튼 뭐 그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척화비를 만들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 잠언 18절 2절 18장 2절의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의사는 뜻이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의사는 뜻 의자에 생각할 사자예요. 그래서 뭐를 생각한다, 뭘 하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아들을 잡아가려고 했더니 이제 부모된 마음에서 처벌하지 마라, 잡아가지 마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 반의사 불벌죄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불효하는 사람은 잡아가야지 왜 안 잡아가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요새는 뭐 이 반의사 불벌죄를 이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좁게 적용을 하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사자는 생각할 사자인데 갑인사 현처, 공란사 양상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가난할 때는 현명한 처를 생각한다. 집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처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이죠. 그때는 아주 어질 양자니까요. 어진 재상, 어진 장관 그런 참모를 생각한다. 예,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런 충신이 필요하다. 예, 집이 어려울 때는 현처, 현명한 부인이 생각나고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한자 별식 잠언 18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자, 별식은 별도로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맨날 밥만 먹으니까 이제 별식으로 먹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뇌봉전별 했는데 뇌는 우레랬죠. 우레를 만나고 그다음에 전별은 번개예요. 번개처럼 헤어진다. 우레처럼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진다. 이게 급히 만나고 빨리 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요새 그 이혼 많이 하죠. 참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 자리 비행기에서 뭐 싸우다가 다투다가 이혼한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진짜 그 내봉전별 같은 그런 일입니다. 내봉전별. 번개처럼 헤어진다. 우레처럼 만나고 우레도 막 금방금방 치죠. 순간적으로 우레 치죠. 그다음에 번개도 번쩍하고 없어지죠. 예. 그다음에 식은 먹을 수 있다는데 이 학식 식은 실은 이렇게 있는데 우린 이제 학식하면은 학식이 많다, 배운 게 많다 이렇게 알고 근데 요새 젊은 학생들은 학식하면 학교에서 밥 먹는 거예요. 요새 학교에서 밥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식이 어때? 그러면 학식이 어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식사가 잘 나와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학생들은 그 학교 학식이 어때? 하면은 잘 나오느냐, 식사 잘 나오느냐, 따뜻한 밥에 뭐 먹을 수 있게 나오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이 학식이란 말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얘기죠. 자, 시건하고 실언 이제 말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내뱉었는데 그걸 거짓말하는 걸 시건했다 그러고 실언은 말을 실수하는 거죠. 말 실수.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